날씨가 많이 추워졌죠. 연일 계속되는 한파가 이어지고 있는데 개인적으로는 최근에 부산 여행을 다녀왔거든요. 추우니까 남쪽으로 좀 피해야겠다 싶어서. 부산도 살벌하던데? 부산에 눈 안 온다고 한 사람 누구예요? 눈도 오고 바람도 불고 겨울 날씨 2배 이벤트 진행 중이던데? 부산 깡통시장 갔다가 잠깐 다이소 들렸거든요. 다이소에 방한용품 파는 데 있잖아. 진짜 거덜났더라고. 일본이랑 중국 관광객들이 추워서 다 쓸고 갔더라. 이게 국제시장이야 이게. 그러면 이렇게 날씨가 추워졌으니까 생각나는 남자가 있죠. 콜드 파머, 그가 돌아왔습니다. 프리미어리그 25라운드 울버햄튼과 첼시의 경기가 몰리뉴 스타디움에서 열렸습니다. 상관없는 얘기긴 한데 몰리뉴 스타디움 이야기할 때마다 무리뉴 생각나는 거 나만 그래요? 한번 떠들어 보겠습니다. 경기는 첼시가 3대1로 승리했습니다. 첼시는 로세니아 체제에서 9경기를 치렀는데 FA컵 1경기, 카라바오컵 2경기, 챔피언스 리그 2경기, 리그 4경기, 이 중 아스날을 만난 카라바오컵 2경기를 제외하고 모두 승리하면서 부임 후 7승 2패라는 훌륭한 기록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맨유에 부임한 캐릭으로 인해 가려져 있지만 엠박이 제끼고 들어온 로세니어도 로가똥이라는 칭호를 받아 마땅한 상황입니다. 다만 대진을 봤을 때 강팀으로 분류되는 팀은 아스날과 나폴리 정도인데 아스날전 2패, 나폴리전 승리, 그리고 나폴리 감독이 콘테라서 유럽 고자니까 사실상 강팀을 만난 건 아스날뿐인데 강팀과의 맞대결을 해서 승리하는 모습을 보여줄 수 있을지 아직은 불확실한 상황입니다. 울브스는 최근 리그 3연패를 당하며 아주 작고 소중했던 잔류의 불씨가 사라져버렸습니다. 특히나 이번 경기에서 황희찬은 부상으로 교체되어 나갔는데 선수 개인에게도 많이 아쉬운 상황이고 팀으로서도 황희찬이 교체되어 나가는 모습이 프리미어리그에서 퇴장하는 울버햄튼이라는 팀을 대변하는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울브스의 최근 8경기로 보면 더 아쉬운 상황인데 26년 들어서 벌어진 5경기에서는 2승 3무로 나쁘지 않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었거든요. 물론 FA컵 한 경기는 하브리그 팀과의 경기라서 팀의 분위기와 상관없이 이겨야 하는 경기이긴 했지만 어쨌든 나쁘지 않은 분위기를 만들어내고 있었는데 이어지는 3경기에서 3연패를 하면서 이제는 정말 힘들다는 말이 나오는 상황입니다. 경기를 좀 이야기해볼까요? 경기는 첼시의 콜 파머가 전반에만 3골을 넣으면서 해트트릭을 기록하며 경기를 끝냈습니다. 개인 기록인데 전반에만 해트트릭을 3번 공격한 유일한 선수로 파머가 등극했다고 하네요. 축하합니다. 몰아치는 능력이 진짜 대단하긴 한데 올려치기 할 거긴 하지만 냉정하게 올려쳐야겠죠. 이번 경기 3골 중 2골은 PK니까 사실상 필드골은 1골입니다. 잘하긴 했지만 골 생산성까지 물이 올랐다 이렇게 말하긴 어렵겠네요. 차라리 주앙 페드로의 활약을 잊지 말아야 하는 게 파머가 찬 2개의 PK 모두 주페가 만들어낸 거거든요. 그걸 좀 보죠. 첫 번째 PK는 울버햄튼 페널티 서클 안에서 볼을 소유한 주페를 막아내는 장면에서 발생했습니다. 맷도어티가 주페의 발목을 밟으면서 반칙을 내주었는데 현지 중계에서도 어리석다고 할 정도로 위협적이지 않은 공간에서 내준 PK였습니다. 그만큼 주페가 위협적인 선수라는 거겠죠? 두 번째 PK는 조금 아쉬운 게 수비 뒷공간으로 넣어주는 패스를 주페와 울버햄튼의 모스케라가 경합하는 과정에서 모스케라가 주페의 등을 두 손으로 밀어버리는 수비를 하면서 주페가 넘어졌고 심판 질레트는 고민 없이 PK를 선언했습니다. 울버햄튼 입장에서는 모스케라의 멍청한 반칙인 건 맞지만 미는 순간은 페널티 박스 밖이었기 때문에 프리킥을 주장하고 싶었겠지만 넘어지는 위치가 박스 안쪽이라는 점에서 PK 선언이 유지되었네요. 그리고 모스케라가 누군지 잘 모르시는 분들은 24-25 시즌 때 아스날전에서 카이 목조른 선수 기억하시죠? 그게 모스케라입니다. 여하튼 2개의 멍청한 수비로 주페가 PK를 만들어내는 사실상 2개의 어시스트를 만들어내는 움직임을 보여주었습니다. 세 번째 골은 왼쪽 측면에서 쿠크가 빠르게 컷백 올려준 공을 쇄도하면서 밀어넣는 깔끔한 플레이로 해트트릭을 완성시키는 파머입니다. 솔직히 이건 좋았어. 이거 없었으면 날씨가 추워졌네, 에이스가 돌아왔네 이런 이야기는 꺼내지도 않았을 겁니다. 그리고 이 골에서 사실 쿠크 칭찬해야 되는데 상대 박스 안으로 침투하는 움직임 진짜 좋았거든요. 앞서 전반 30분 정도에도 반대쪽에서 귀스토가 상대 박스 안으로 침투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좋은 슈팅을 만들어냈는데 이게 윙백 쓰는 맛 아니겠습니까? 또 3백만 몇 년째 보고 있는 방구석 3백 전문가로서 첼시는 이런 플레이를 많이 만들어내야 한다. 애슐리 콜, 이바노비치, 마르코스 알론소, 탄코, 모제스, 리스 제임스, 쿠쿠레아 3백에서 안 뛴 선수들도 있지만 첼시가 진짜 전통의 풀백 맛집 아니겠습니까? 지금도 좋은 자원을 보유하고 있는 첼시이기 때문에 이런 맛돌이 플레이 자주 보여주면 좋겠다 개인적인 바람을 말해봅니다. 전반 43분 아쉽게도 황희찬이 부상으로 교체되어 나가면서 쿠레이치가 들어오네요.
그래도 후반 들어서 울버햄튼은 나름의 희망이라고 해야 할까요? 뉴스에서 올라온 신성, 마테우스 마네가 골대를 맞추는 장면을 만들기도 했고 골을 만들어낸 코너킥에서도 좋은 킥을 선보이며 오프더볼에서의 장점도 보여주었습니다. 후반 53분 코너킥 상황에서 마네가 가까운 포스트로 올린 공을 암스트롱이 백헤더로 경합 붙여주었고 아르코다레가 침착하게 골대 안으로 밀어넣으면서 영패는 면하게 되었습니다. 첼시는 또다시 클린시트를 실패했네요. 경기는 이렇게 끝났는데 울버햄튼 이야기 안 할 수 없겠죠. 사실상 이제 강등이라고 봐도 무방한데 이들의 이적 시장 정책에 대해서 생각해 봐야 합니다. 제가 울브스 팬은 아니라서 정확한 내부 사정은 모르겠으나 그들이 가진 우수한 자원을 판매하고 그에 준하는 선수들 메꾸는 스쿼드를 구성하였나? 이걸 보고 싶은데 23년 2월 5일 2년 전 비슷한 시기에 리버풀과 펼쳐진 경기 라인업을 비교해 보기 위해서 가져왔는데 아인누리, 누네스, 쿠냐, 네베스 딱 봐도 경쟁력 있는 선수들이 질비해 있죠. 당시 킬먼도 상당히 괜찮은 수비력을 보여주고 있었고 그 결과로 웨스트햄으로 이적도 했으니까 리그를 대표할 수 있을 만한 선수들이 있는데 지금 다 어디 갔나요? 아 근데 2년 전에도 황희찬은 부상으로 나갔네. 애석하기 그지없습니다. 팀 내 이적 상황만 봐도 이번 시즌 주전 센터백으로 나섰던 아그바도 나갔죠. 말이 많긴 하지만 지난 시즌 준수한 활약을 보여준 스트란드 라르센 나갔습니다. 시즌 시작하기 전에는 또 다른 공격수 파비오 실바 나갔고요. 팀의 중심인 아인누리와 쿠냐 나갔어요. 더 이전까지 보면 네투, 네베스, 라울 히메네즈까지 팀의 중심이 되는 선수들을 팔고 있는데 그 이적료를 적절하게 쓰면서 팀의 퀄리티를 유지했는지가 궁금합니다. 뎁스를 채우기 위해 들어온 앙헬 고메스나 아르코다레, 그 이전의 안드레 같은 선수들이 좋은 선수인 것은 인정하지만 그 돈, 훌륭한 자원을 판매한 돈을 어떻게 썼는가에 대한 의문은 계속 남게 되네요. 솔직히 까놓고 말해서 라르센 팔아놓고 물론 안 쓰는 자원이긴 했지만 암스트롱이 말이 되나요? 사실상 2부를 준비하고 있다. 이런 비언어적 표현이 아닌가 생각되는데 그럼 2부 준비한다니까 강등당하면 마네, 아르코다레 같은 선수들은 매물로 나올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한 시즌 리그 검증된 어린 자원 노리는 팀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 여하튼 첼시는 리그 4연승, 울버햄튼은 리그 3연패를 기록하면서 25라운드가 종료되었습니다. 이번 주말은 리그컵 경기가 있어서 주중에 리그 경기가 진행되는데요. 첼시는 홈에서 리즈를, 울버햄튼은 노팅엄 원정을 떠나게 됩니다. 쉽지 않은 평일 새벽 경기긴 하지만 26라운드도 졸지 않고 시청해보겠습니다. 아니 그리고 울버햄튼은 뭔 고메즈가 이렇게 많아? 로드리고 고메즈, 주안 고메즈, 토티 고메즈, 앙일 고메즈까지 고메즈만 수집하는 것도 아니고 부에노도 수비에 둘이나 있어서 헷갈려 죽겠는데 피파 팀케미 맞추는 것도 아니고 현실 피파 하면 이렇게 됩니다를 차갑게 보여주는 사례가 아닌가 싶습니다. 오늘 영상 여기까지고요. 지금까지 축지금이었습니다.